세월호 특별법 합의 파기와 재합당 촉구를 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또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처절한 난식을 이어가는 유가족들이 이 결정에 절규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민심을 배반한 정치권에 국민들의 분노의 함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무늬만 특별법으로 인해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다시 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상설특검은 수사 대상자가 될지 모를 청와대가 특검을 고르는 셀프 특검에 불과합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라는 세월호 특별법의 애초의 취지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라는 500만 국민의 서명으로 표현된 국민의 준엄한 명령과 유가족의 뜻을 외면한 무늬만 특별법으로서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충분히 유념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4.16 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로 마련된 최소한의 선결 조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첫 단추마저 이렇게 부실하게 끼워진다면 대한민국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세월호 특별법은 정당이나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유가족이 제안한 것입니다. 내 자식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지만 우리 이웃은, 우리 국민은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유가족의 고귀한 뜻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의 제안을 대통령이 약속했고 또 제 정당이 특별법 만들겠다고 장담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비록 법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만 유가족을 최소한 설득할 수 없는 방안으로 결단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당의 합의는 교섭단체의 전횡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비록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 있었지만 우리 정의당은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정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안의 내용적 한계와 독단적 절차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님들도 문제의식을 공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63명의 의원이 재협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제 박영선 비대위원장도 추가 협상을 시사를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오전에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과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총을 주목할 것입니다. 오늘 중에 양당이 합의한 무늬만 특별법이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방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수사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을 위한 그런 재협상 과정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 증인 등이 패키지 협상을 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수사 기소권 보장은 이것은 패키지 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오늘 결과를 지켜보고 양당이 합의한 특별법안의
폐기와 또 더 나아가서 세월호 참사가 준 교훈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 대책 마련을 통한 안전사회로 가라는 국민의 명령을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은 정부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합니다.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청와대를 스스로 수술대 위에 올려놓을 각오와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집권 여당의 시대적 책무입니다. 재보선 승리에 도취해서 새누리당이 청문회조차 거부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무위로 돌리려고 한다면 이런 집권 여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국민들은 거대한 분노의 함성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월호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 조은진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8월 18일에서 8월 21일 청문회 일정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정인 채택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된 정부 기관 중 청와대에 대해서는 비서실과 국가안보실로 나누어 지난 7월 10일 목요일에 기관 보고를 한 적이 있다. 7월 10일 기관 보고에서 청와대 비서실의 김기춘 비서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윤두현 홍보수석, 박동훈 행정자치비서관, 구원수 사회안전비서관, 장혁 국방비서관, 김영석 해양수산비서관 등 8명이 참석했고 국가안보실의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서용석 정보융합비서관, 신인호 위기관리센터장 등 3명이 출석하여 오후 2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기관보고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청문회 정인으로 야당에서 요청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박준우 전 정무수석, 박종준 경호실 차장, 신인호 위기관리센터장, 김주영 위기관리센터 팀장, 이명준 위기관리센터 행정관 등 7명에 대해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인 채택에 동의해 주었다. 4월 16일 당일 청와대 비서실에서 11차례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국가안보실에서 10차례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 보고의 한 축인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미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질의와 예결위 질의, 운영위 질의를 통해서 12시간 이상의 조사를 했다. 또 다른 보고의 한 축인 국가안보실에 대해서도 1차로 기관보고에서 질의가 이루어졌지만 야당에서 다시 요구하여 앞에서 말했듯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종준 경호실 차장을 비롯한 7명의 정인에 대하여 동의해 주었다. 진상규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현재까지 4일간의 청문회 정인 238명, 참고인 34명은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복정인 중복정인으로 출석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경호실 제1부속비서관인 정호성, 유정덕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정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정쟁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라면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8월 18일에서 8월 21일의 청문 일정은 꼭 지켜져야 한다. 4. 1997년 8월 주식회사 주세모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당시 부채가 3,673억 원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1997년 8월 주세모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당시 부채가 3,673억이다. 2005년 3월 60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해줬다. 2007년 12월 특히 참여정부 임기 한 달을 남긴 시점에 법원 인가로 754억을 탕감해주고 출자 전환을 통해서 1,155억 원의 채무를 탕감해줬다. 결국 주세모는 유정원의 아들과 지인으로 구성된 세모들이라는 유령회사에 168억 원에 인수된다. 부도 후 10년을 끌던 주세무는 참여정부 임기 한 달을 남기고 집중적으로 부채 탕감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의혹은 풀어야 한다.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인 문재인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도 세월호의 소속사인 정혜진 회원에 대해 2013년 인천지역 물류대상을 수상하면서 직접 참여해서 수여했다. 그 내용이 좀 복잡하다. 물어볼 내용도 많다. 증인 채택이 꼭 필요하다. 5. 야당에 제안한다. 우선 기타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오늘 중으로 발송하여 합의한 대로 18일부터 청문회를 실시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나머지 5명 김기춘, 정호성, 유정복, 문재인, 송영길 증인에 대하여는 8월 20일까지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8월 18일에서 8월 21일 청문회 일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위원 일동 이상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새누리당의 조원진 간사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요 밖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어차피 오늘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11시 대표회담에서 다 한꺼번에 처리될 얘기이기 때문에 백브리핑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한정혜입니다. 지난주에 급조된 졸속대책 중에 하나로 전군 특별인권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해당 교육에서 강사로 나섰던 국군 양주병원의 이재혁 병원장 대령입니다. 이재혁 병원장이 윤일병 사건을 운이 나빠서 걸린 일처럼 묘사하는가 하면 책임자 처벌 여부를 마녀 사냥으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특별 지시한 이례적인 인권교육에서조차 이러한 발언들이 공공연하게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군 인권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재혁 대령은 국민이 세월호에 필요해한다는 게 증명되자 사회적 이슈를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걸 선택한 경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세월호나 이런 사건 났을 때 사회적인 반응이나 뉴스 같은 걸 보면 완전히 마녀사냥이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드려 패서 애가 죽는 것하고 꼬셔서 일을 시키는 것하고 어떤 것이 나한테 유리한지 병사들을 일깨워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군 인권교육의 현주소와 군 고위 간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만연된 인권의식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발언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재혁 대령은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 즉시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군 당국 역시 이재혁 대령 등 문제의 인권교육 강사들을 엄중하게 조치하고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전군 차원의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오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 김미희입니다. 지난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들의 밀실 합의 뒤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수사권, 기소권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 농성을 시작했고 오늘로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고 김유민 학생의 아버님 김영호님께서 29일째 단식 농성 중인 광화문 광장에서도 어제부터 이정희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농성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당 밀실 합의 뒤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물론 각계각층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22일간 단식을 했던 유경근 세월호 가족 대책위 대변인은 양당의 야합 소식에 또다시 단식에 돌입해 물과 소금까지 끊고 버티다가 나흘째인 어젯밤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아침 8시에 다시 왔습니다. 만나는 가족들마다 먼저 보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다. 특례 입학할 아이마저 없는 우리가 무슨 경황에 특례를 요구하겠는가. 진상만 밝혀지면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절규하십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여야와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두가 분명하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국회는 국민 앞에 이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합니다. 유가족의 요구를 묵살한 양당 원내대표의 밀실 합의를 당장 파기하십시오. 세월호가 경제를 발목 잡는다는 얼토당토하는 논리로 진실을 적당히 덮고 가자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얻을 수 없으니 조금씩 나아가자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유족에게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국회의장에게 요구합니다. 양당 원내대표의 밀실 합의 뒤 국회의장은 농성 중인 가족대책위에 철수를 요구했고 곳곳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여 가족들의 출입과 통행을 막고 계십니다. 심지어 본청 화장실 출입마저 차단하고 단식 중인 유가족을 진료할 주치의와 가족들 지원을 담당한 안산시 공무원의 출입마저 통제했습니다. 죽음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비인도적 처사의 끝장을 보여주려는 것입니까? 당장 경찰 병력을 철수하고 출입 통제를 중단하십시오. 통합진보당은 세월호의 진실을 덮는 양당의 야합 파기를 위해 유가족들이 농성하고 있는 국회 본청 앞과 광화문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규탄의 목소리를 모아 행동할 것입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어제 오후 2시경 국회 본청 앞 세월호 가족 농성장에서 새누리, 새정치연합 야합 파기, 진보당 총력 대응 선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화문 농성장에 합류했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저녁까지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가족들과 시민들과 함께 손수건에 노란 리본을 수놓았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광장 천막에서 당 세월호 대책위원장인 김승교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유선희, 이정희, 정의성 최고위원들과 함께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내란음모 조작사건 항소심 선고재판에 참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오늘 하루도 광화문 농성장에 상주하면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당국의 무능무책임 논란이 우스꽝스럽게도 한일 외교 갈등으로까지 비화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이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지난 9일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는 한일 외교장관 사이에 가시돋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정작 문제는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왜 산케이 보도만을 문제 삼느냐는 기시다 일본 외상의 항변에 정부 당국으로서는 조금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만 정작 대통령 본인은 못 듣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 조선일보의 칼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은 지난 7월 18일자였습니다. 8월 7일 동아일보는 영린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 씨의 행적보다 청와대의 침묵이 더 미스터리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한 것을 문제 삼아 산케이신문의 보도에만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한 청와대의 처사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처사입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 언론의 칼럼을 인용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저급한 보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애초 조선일보의 칼럼이 저급했다는 비판입니까? 사설에서는 또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산케이신문 기사 출처의 중심이 증권과 정보지라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언제부터 증권과 정보지가 되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명색이 언론이라면 먼저 정중히 사과하라는 동아일보 사설의 훈계는 조선일보의 칼럼과 동아일보 스스로에게 먼저 향해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오늘로 118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모든 일들이 다 의혹투성이입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밝혀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의혹들만 끝도 없이 번져나갈 뿐입니다.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국제적인 외교 갈등으로까지 비화시키며 파문을 확산시킨 것은 전적으로 청와대의 책임입니다. 혹여라도 외신에 대한 겁박으로 에둘러 국내 언론의 입에 더 큰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면 그야말로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행태임을 분명히 일러둡니다. 더 이상 국격을 훼손시키며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지 말고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또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의 첫 단추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군 당국은 발본색원과 재발 방지 대책은커녕 축소 은폐에만 골몰했던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내년 초 개설할 예정인 상담전화 아미코를 병사들이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공문이 지난 6월 하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추진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협력 사업에 대해서 육군 본부는 민간 인권 상담 기구라고 왜곡하며 활용 시 군인 복무 규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이 있은 지 불과 2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재발 방지는커녕 이 정도면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해서 방관의 수준을 넘어 조장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또다시 문제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적폐의 몸통이자 축소 은폐의 장본인입니다. 김 실장을 그대로 두고서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김관진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법적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한정혜입니다. 저희 오후 현안 브리핑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참여한 회의마다 경제 활성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제 활성화 너무나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 어떤 정당이 또 정치권이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반대하겠습니까? 경제활성화법의 논의와 더불어서 국가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또한 정치권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세월호가 사라졌습니다. 눈물로 사죄를 구하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켜켜이 쌓인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말한 그 이후 세월호는 사라졌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여야 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오늘 언급이나 되었겠습니까?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까? 군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까? 군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별들의 승진을 위해서 폭행당하고 고통당하며 죽어간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실을 숨기고 은폐하는 것 역시 켜켜이 쌓여온 적폐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만큼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의 얼굴을 한 조직에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 이것 역시 정치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말하는 대통령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인 서비스 산업 육성 법안, 크루즈 산업 육성 법안들도 과연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인지 아니면 친기업의 단순한 탈규제 법안이 아닌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드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두 번의 선거를 끝으로 대통령의 입에서 그리고 관심에서 사라진 세월호 참사, 그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자각하고 바꿔내지 못한다면 참으로 서글픈 일이 될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도 경제 활성화법만큼 대통령의 지극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특별법 협상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사건의 축소 은폐에만 급급한 군 수사당국에 대한 개혁도 역시 시급합니다. 군대 내 집단 괴롭힘이라는 군대 내의 적폐 외에도 군 당국의 사건 축소 은폐도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언론은 지난 2012년 박모 일병이 소원 수리했다는 이유로 군대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자살한 사건에서 군 당국에 의해서 유서가 빼돌려지는 등 축소 은폐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박일병 부모가 군 당국에 수차례 박일병이 남긴 유서가 없느냐고 문의했지만 군은 계속 부정만 하다가 동료 가해병사 한 명이 중대장이 유서를 빼돌렸다고 양심 고백하면서 비로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축소에만 급급하고 부실 수사로 제대로 된 처벌조차 할 의지가 없는 군 수사당국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군 수사기관과 군 당국에게 수사 권한을 맡기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은 군 인권 문제 개선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 국방개혁의 과제가 됐음을 직시하고 군의 인권 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제3의 수사기관 도입 등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방개혁의 첫걸음은 잃어버린 군의 신뢰 회복에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군이 나라를 지키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군의 신뢰를 무너뜨린 전 국방장관 김관진 안보실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네, 이상 오후 현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남북 고위급 접촉 회담 제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북한의 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통일부는 회담 개최 일자를 오는 19일로 제시했으며 북한 측에 편리한 날짜가 있다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이 성사가 되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해서 남북 간의 관심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 간의 대화 재개를 통해 꽉 막혀있는 소통의 물꼬를 트고 상호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정부의 이번 제안에 즉각 화답하여 남북 간의 현안을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남북이 통일 대박으로 가는데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마주 앉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합의했습니다. 모처럼의 합의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렸습니다. 세월호 해결의 단초도 열려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뒤로 되돌리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합의를 지켜 오건된 정치, 회생한 국회를 계속 살려나가야 합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체계와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준수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미래 가치를 만들려면 교각사로의 물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도 바로잡고 소도 살리는 상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갈 길이 멀다고 해서 잘못된 길로 가로질러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도를 마다하고 미래의恩신은 또 다른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는 합의대로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조사 청문회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족한 문제들이 나온다면 추가로 보완해가며 처리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정인 채택 문제가 정치 공세로 변질되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 비서실장, 제1부속비서관, 안행부 장관 등을 정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까지 정인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원수의 경호와 관련한 문제는 추궁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머무는 곳, 그 모든 곳이 집무실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이 탑승하는 그 순간 단순한 비행기가 대통령의 집무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계셨다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듭 국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미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회에 3차례나 출석해서 대통령의 활동 경위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비서실로부터 11차례, 안보실로부터는 10차례의 보고를 받았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배 안에 사람이 많이 남아있으니 빨리 구하라.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야당이 3차례의 보고 과정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더 캐겠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의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치 공세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통령이 사고 당일 청와대에 머물며 업무를 보았다는 확실한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경호상의 비밀까지 무리하게 파헤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인 채택 과정에 있어서
불순한 의도는 없어야 합니다. 진실을 규명하는데 성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침범할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은 있습니다. 국가위신,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 원칙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음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관련하여 이래 담기도 민망한 기사를 보도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토 침탈, 역사 침탈이 은 정신 침탈입니다. 이 일본의 우익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당이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누구를 만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일명 찌라시라고 불리는 정권자 정보지에 떠도는 루머를 사실 확인도 없이 그대로 옮겨 실었습니다. 저급한 수준의 거짓말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중하게 보는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일본 언론이 오만방자하게 도발하는 것이 최근 일본 정부의 자세와 결코 무관치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를 부정하고 영토 침탈을 스스럼없이 해대면서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우익 언론이 무모하게 저질 기사를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일본 우익 언론의 문제에서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단호히 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존중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임할 때 일본 국민과 언론도 그의 보조를 맞출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14일 전남 순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기로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는 오늘 14일 전남 순천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정현 최고위원이 오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지역 감정 해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지도부가 순천 지역에 방문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이 적극 수용함에 따라 현장 최고위원 회의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수 의원입니다. 두 분이 좀 전에 그 여야 원내대표께서 그 비공개 회담하신 것에 대한 브리핑은 오늘 없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다른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12일 소환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자유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보도해 이웃국가 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산케이 신문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극우 성향인 산케이 신문의 대한민국 대통령 비하, 여성 비하 발언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지난 3월에도 노다 전 일본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 여학생의 고자질 같다라고 한 성차별적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바도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증권과 정보지 인용, 여성 폄하 발언을 일삼는 산케이 신문의 수준이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 똑 닮아 심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이제 나흘후면 광복 69주년, 내년이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왜곡된 역사인식 발언, 고노다마 검증 강행 및 독도 방위백서 발표, 근본의 도를 넘는 언론 보도 등의 무경화 흐름을 보았을 때 양국 관계의 건설적인 미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정부와 산케이 신문의 극우 행보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조치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 윤일병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구속 피고인 5명이 오늘 오전 제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되어 3군 사령부 검찰부 수사팀의 추가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새 수사팀과 새 재판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한편 연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사퇴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국민으로부터 행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개별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진상규명에 앞서 국가안보실장 사퇴만 종용하는 정쟁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히려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군인권 개선 및 병역문화혁신 특위가 곧 구성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은 특위 활동을 통해 군대 내 인권 침해 행위 방지와 병역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들과 관련된 입법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국회 본연의 입법 기능을 자각하고 진상규명과 입법 활동에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문란, 폭동 목적으로 선동했다며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하혁명 조직인 아로이에 대해서도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서 5년, 자격정지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감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결정인 만큼 일단 존중은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인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럽습니다. 아직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이라고 하여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내란 음모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을 경우에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의원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법안입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이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용도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여야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